일행은 다음 날 정오 무렵 흑룡담에 도착했다. 영고와 1등 대사는 양과가 정말 주백통을 데려오자 너무나 놀랐다. 영고는 마음이 두근거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주백통은 영고에게 다가가 죽은 아이에 대해 물었다. 그 물음에 답하던 영고는 주백통을 만난 기쁨과 아이를 잃은 슬픔이 교차해 그만 목 놓아 통곡했다. 주백통은 그런 영고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었다. 그때 1등 대사가 땅에 누워있는 자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 당신 아이를 죽인 사람이오. 일장에 내리쳐 죽여주시오. 주백통이 말했다. 영고 당신이 하게나. 영고는 자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을 죽인다고 10수년 전에 죽은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오늘같이 즐거운 날, 지난날의 잘못을 탓해 뭐 하겠어요? 모두 잊어버리겠습니다. 그 말에 주백통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오. 단왕이야. 내가 당신 첩을 훔쳤다고 내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으니 우린 비긴 셈이오. 이제 과거지사는 더 이상 따지지 맙시다. 자은은 위독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고와 주백통이 자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 더 이상 옛일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왔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등 대사에게 말했다. 사부님, 부디 득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양과에게 말했다. 참으로 고맙네. 그 말을 끝으로 자은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1등 대사는 불경을 외우며 합장했다. 자은. 자네와 나는 사부와 제자 사이였으나 실은 아주 좋은 친구였네. 30여 년 동안 함께 지내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수없이 겪었지. 오늘 자네가 극락왕생을 하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지만 이 슬픈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네. 그는 불경을 읊은 후 자은을 묻어주었다. 한때 철장공과 빠른 경공으로 강호를 휩쓸었던 절대 고수의 마지막이었다. 주백통과 영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어색해했다. 영고는 품에서 여우 2마리를 꺼냈다. 양공자, 큰 은혜를 입었소. 이 늙은이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려. 가지고 가시오. 양과는 그중 1마리를 받아들었다. 1마리만 주셔도 온정을 베푸시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1등 대사가 말했다. 양현질, 2마리를 다 가져가게 해. 동물이라고 해도 목숨을 해쳐서는 안 되네. 여우의 다리를 살짝 베어 피를 짜낸 후 매일 작은 잔으로 한 번씩 마시면 아무리 큰 내상이라도 치유될 것이네. 그 말에 양과와 영고는 함께 기뻐하며 말했다. 여우가 살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양과는 여우를 받아든 후 1등 대사와 주백통, 그리고 영고에게 작별을 고했다. 내상이 치료되거든 여우를 놓아주게. 그러면 알아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야. 그렇게 양과와 곽양은 작별의 예를 올리고 만수산장으로 향했다. 사시 형제는 양과가 구미 영호를 2마리씩이나 얻어온 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곧 여우의 다리를 베어 피를 받았다. 양과도 옆으로 가서 사숙강의 내공 운행을 도와주었다.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는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양과가 살려준 것이니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르며 서로 도울 것이라 다짐했다. 그날 밤 만수산장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양과는 상석에 추대받아 앉았다. 모두들 기쁜 얼굴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떠들어대는데 곽양은 웬일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곽양은 이제 곧 양과와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돌연 숲 밖에서 원숭이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 소리에 사시 형제의 얼굴빛이 조금 굳어졌다. 사소첩이 일어서며 양과에게 읍을 했다. 제가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적이 당도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곳에는 고수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에 겁날 게 없었다. 살신기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럴 때 곽도왕자가 와주었으면 좋겠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소첩이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걸음을 멈추시오. 누구기에 다짜고짜 이곳까지 들어오는 것이오. 뒤이어 한 여자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머리 큰 난쟁이가 있지요.
내 동생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곽양은 언니가 자신을 찾아왔음을 알고 기쁜 나머지 막 대답하려던 순간 양과의 눈이 번득이는 걸 보았다. 어쩐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곽양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언니를 소리내어 부르려던 걸 꾹 참았다. 사소첩이 외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이 여자가 참 무례하군. 어찌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사소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키라는 곽부의 호통 소리와 함께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곽부가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자 사소첩이 끝내 그 앞을 막고 나선 모양이었다. 양과는 절정곡에서 곽부와 헤어진 후로 10년 넘게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생각지도 못한 때에 곽부 목소리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보아 사소첩이 곽부를 멀리 유인하는 듯했다. 대두기가 일어섰다. 나를 찾아온 모양이니 내가 나가봐야겠소. 그가 밖으로 나가자 사계강과 버니롱도 뒤를 따랐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곽양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큰오빠, 언니가 왔으니 그만 가야겠어요. 곽양의 말에 양과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언니, 지금 언니라고 했니? 그 물음에 곽양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가 신조대엽이 보고 싶어서 억지로 따라온 거예요. 뵙게 되어서 무척 기뻤어요.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고개를 숙인 채 뛰어나갔다. 양과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술잔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저 아이가 그때 그 아기였구나. 벌써 저렇게 자라다니. 양과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곽양이 뛰어나간 방향으로 바람처럼 달려갔다. 곽양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막 사라지던 중이었다. 양과는 한달음에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았다. 잠시만 기다려. 나를 찾아왔다면 무슨 할 말이 있었던 게 아니냐?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 말해봐라. 곽양은 양과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할 말은 없어요. 그저 신조대엽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인지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마침 기회가 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연애가 끝나면 오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섭섭했어요. 곽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니 양과도 가슴이 저려왔다. 순간 수십 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갔다. 곽양이 태어나던 날 양과는 곽양을 품에 안은 채 금융국사, 이막수 등과 여러 차례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표범의 젖을 먹여가며 곽양을 돌봤고 고묘로 데려가 한동안 키우기도 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이렇게 어엿한 소녀로 자랐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잠시 후 곽양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큰오빠, 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부인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보내 양양으로도 소식을 전해주세요. 저도 함께 기뻐해드릴게요. 그 말에 양과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서도 이렇듯 곽부와 성격이 다르다니. 큰오빠, 나중에 부인을 만나시면 양양에 꼭 놀러오세요. 우리 아빠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와 오빠 부부는 모두 영웅호걸이시니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그런데 우리가 만난 얘기는 언니에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당분간은 말씀드리지 말거라. 곽양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라 의문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언니가 유독 신조엽을 깔보는 말을 한 기억이 났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곡절이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이 갔으나 곽양은 더 묻지 않고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양과는 곽양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16년 전 그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바라보자 부끄러웠는지 곽양은 고개를 숙였다. 양과는 갑자기 16년 전 그의 품 안에 있던 곽양이 지금의 그녀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16년 전처럼 그녀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널 도와주고 싶구나. 너희 부모님은 천하의 영웅이시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시니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날 찾을 필요는 없을 거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어찌 될지 모르니 혹시라도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든 내게 알리거라. 그러면 내가 힘껏 도와주마. 곽양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그래도 기쁜 표정이 역력했다. 큰오빠,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사람들 앞에서 항상 곽대엽과 황방주의 딸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서 조금 창피했어요. 아무리 부모님의 명망이 높아도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사람들에게 신조엽이 우리 오빠라고 말할 거예요. 언니는 신조엽을 오빠라고 부르지 못할 테니까요. 언니가 나 같은 사람을 거들떠나 보겠어? 언니를 알아요? 곽양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지만 양과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손가락을 구부려가며 셈을 하고 있었다. 올해 16살이지. 생일은 9월 24일이고. 그렇지. 그 말에 곽양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너는 양양에서 태어나 이름을 양이라고 지은 거야. 그렇지. 양과는 대답은 하지 않고 짓궂게 묻기만 했다. 그렇게 다 아시면서 절 모르는 척 하셨군요. 제가 태어나던 날 절 안아보신 적 있으시죠? 양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6년 전 9월 24일이었지. 양양성에서 금융국사와 맞설 때 용이가 아기를 안고. 곽양은 양과의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 것 같았다. 그러나 숲을 너머에서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자 퍼뜩 정신이 들었다. 혹시라도 언니가 자기 때문에 다칠까봐 걱정되었다. 큰오빠, 저 정말 가야겠어요. 불더미 속에서 나왔지.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6년 전이라니 참 빠르기도 하구나. 양과는 여전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 그래, 가야지. 올해 네 생일이 되면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빈다고 했지? 그는 곽양이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 때 자신과 소용녀가 만나도록 빌어주겠다고 한 말을 떠올리고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러고는 뚜껑을 열어 소용녀가 평소에 사용하던 금침 3개를 꺼내 곽양에게 건네주었다. 양아, 이 금침 3개를 줄 테니 나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이 금침을 보여주거라. 만일 직접 날 만날 수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 금침을 주면서 부탁하거라. 그러면 내 반드시 그 부탁을 들어주마. 정말 고마워요. 곽양은 감사의 빛이 가득한 눈으로 금침을 받아들었다. 그럼 큰오빠, 지금 내가 3가지 청을 해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들어줘야지. 그 말에 곽양은 받아들었던 금침 중 하나를 돌려주면서 두 눈을 반짝거렸다. 첫 번째 부탁인데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양과가 크게 웃었다. 하하하. 그건 너무 쉬운 일이구나. 나는 그저 전에 알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이야. 이 정도 부탁으로 금침 하나를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니?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오빠를 알아보겠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양과가 웃으며 왼팔을 들어 가면을 벗었다. 음산하고 흉측하게 생긴 가면 뒤에 숨은 모습을 보고 곽양은 순간 넋을 잃었다. 수려한 얼굴에 눈썹은 진했고 눈은 호수처럼 깊고 우수가 깃들어 있었다. 다만 얼굴빛이 조금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찬찬히 바라보자 양과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왜 그러느냐? 아니에요. 곽양은 속삭이듯 대답했다. 이렇게 잘생겼을 줄은 몰랐네. 곽양은 내심 감탄하며 다시 금침 하나를 양과에게 내밀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그 말에 양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었다. 몇 년 지난 후에 부탁해도 늦지 않아요, 아가씨. 이런 장난 같은 부탁에 쓰기에 아깝지 않니? 양과가 금침을 받으려 하지 않자 곽양은 억지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난 아니에요. 난 지금 무척 진지하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정말 정색하고 말했다. 제 두 번째 부탁은요. 올해 9월 24일 제 생일날에 양양에 와주시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은 오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부탁보다는 어렵긴 했지만 여전히 어린애 같은 부탁이었다. 양과는 그만 웃고 말았다. 그러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느냐? 하지만 나는 너만 만날 것이다. 너희 부모님과 언니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야 큰오빠 마음이죠. 곽양은 시원스레 대답하면서 너무나 좋아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띤 그녀가 세 번째 금침을 꺼내들었다. 양과는 세 번째 금침마저 꺼내들자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결코 쉽게 제시한 배려가 아니거늘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장난으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곽양의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니 웃으며 말했다. 세 번째 부탁은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러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언니를 부르며 숲속으로 뛰어갔다. 곽양이 변기 소리가 울리고 있는 쪽으로 서둘러 가보니 곽부가 사소첩, 대두기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옆에서는 버니롱과 사계강이 각자 변기를 매만지며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 내가 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친구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때 곽부는 사소첩과 대두기의 협공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는데 한참 마음이 조마조마하던 차에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양아, 빨리 와. 한편 사소첩은 곽양이 양과를 큰오빠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 이제 또 곽부에게 언니라고 하니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손을 멈췄다. 혹시 저 여자가 신조 대엽의 부인이나 누이인가? 사소첩은 이미 뻗었던 팔을 어정쩡하게 내리며 얼른 뒤로 물러섰다. 곽부는 상대가 물러나는 걸 보았지만 아직 분이 덜 풀린 터라 장검을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거침없이 장검을 내질러 사소첩의 가슴을 찔렀다. 그걸 보고 놀란 대두기가 서둘러 사소첩에게 달려갔다. 물러나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독수를 쓴단 말인가? 그러나 곽부의 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커다란 타원을 그리며 대두기의 어깨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자 득이양양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나에게 덤비면 이 꼴이 된다. 곽양이 발을 구르며 곽부 앞을 막았다. 언니, 모두 친구라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누가 친구라는 것이냐? 누가 너더러 이런 무례배들을 사기랬어? 사소첩의 부상은 상당히 심각했다. 그는 몸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곽양은 얼른 사소첩에게 달려가 허리를 굽혀 부축했다. 사오숙, 사오숙. 괜찮으세요? 사소첩의 상처 사이로 붉은 피가 솟아나 곽양의 옷을 물들였다. 곽양은 얼른 옷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동염했다. 곽부는 검을 들고 옆에 서서 연신 동생을 재촉했다. 어서 가자, 어서. 돌아가면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릴 거야. 넌 크게 혼이 좀 나야 해. 나도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릴 거야. 언니가 함부로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 사소첩은 얼굴이 온통 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곽양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죽을 정도는 아니니깐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사계강은 청동절을 든 채 몰지각한 곽부와 싸워야 할지 아니면 곽양과 함께 동생의 부상을 돌봐줘야 할지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포효하듯 괴성을 질렀다. 그러자 곽부가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맞은편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다가왔다. 곽부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 몸을 돌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쪽에서도 사자 두 마리가 다가왔고 오른쪽에서는 표범 네 마리가 다가왔다. 흩어져 있던 맹수들이 사계강의 괴성을 듣고 잠깐 사이에 다가와 곽부를 에워싼 것이다. 곽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때 수풀 속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신조엽께서 두 낭자를 보내주라고 하십니다. 저 몰지각한 여자한테 본때를 보여주려 했더니 어쩔 수 없지. 사계강이 휘파람을 불자 맹수들은 곧 수풀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곽양은 사소첩을 부축하고 울먹이며 말했다. 사오숙, 언니를 대신해 사과드려요. 사소첩은 부상의 고통이 극심해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신조엽을 생각한다면야 언니가 날 죽여도 괜찮아요. 상처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때 곽부가 가자며 곽양의 팔을 잡아챘다. 그러곤 곽양을 끌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이 멀어질 때쯤 사시 형제들과 서산 일굴기가 여기저기서 달려나왔다. 그들은 우선 사소첩과 대두기의 부상을 살폈다. 모두들 입이 툭 튀어나와 곽부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어찌 저리 성격이 잔인무도하단 말인가? 사중맹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군. 2천만 더 들어갔다면 오제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사계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투덜댔다. 작은 낭자는 참 좋은데 언니라는 사람은 저렇게 아나무인이라니.
분명 오제가 양보하고 물러나는 걸 봤으면서도 칼을 휘둘러 오제를 죽이려 하다니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가. 버니롱이 말했다. 그런데 신조엽은 왜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신 걸까요? 대두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풍능 나루터에서도 그 여자가 신조엽을 헐뜯더군요. 신조엽도 그 여자를 두둔할 리가 없는 듯한데 우리 어서 신조엽에게 그 여자가 누군지 물어봅시다. 그때 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로 양과였다. 다행히 사오영의 부상이 그리 심하지는 않군요. 그 여자는 원래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입니다. 내 오른팔도 그 여자가 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